박격포 조준서 발사까지 전자동화. 빠르고 정확한 잽 날린다. 신형 120mm 박격포와 함께 개발된 사격 지휘 차량. 좌표는 물론 풍향과 풍속 등 기후 여건까지 고려해 정확한 사격 재원을 순식간에 산출해 각 포대에 내려주는 역할을 맡는다. 다른 부대나 상위 부대와 전술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도 갖춰 벌써부터 이들 시스템에 대한 수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육군 기계화 부대의 화력이 훨씬 강해진다. 신형 120mm 박격포의 개발이 완료돼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실전 배치된다. 신형 120mm 박격포는 기계화 부대뿐 아니라 야전 보병 부대 전체의 전투력을 배증시키는 선순환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사격 절차의 전자동화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확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용 4.2인치 박격포보다 구경도 커 동일한 고폭탄이라도 늘어난 사거리와 살상 반경을 자랑한다. 육군은 이로써 수십 년의 수건도 풀었다. 신형 120mm 박격포의 소요제기는 지난 2011년, 본격 개발 착수는 2014년이지만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반세기를 끌어온 사업이 가시거리에 들어온 셈이다. 한국 육군은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구형 박격포만 사용하는 군대라는 오명도 벗게 됐다. 신형 박격포 개발 완료. 내년부터 양산 한국군이 보유한 박격포 가운데 가장 대구경인 4.2인치 박격포는 두 가지다. M30과 KM30이다. M30은 미군이 2차 세계대전기인 1942년 개발한 M2 박격포의 소폭 개량형으로 1951년 첫 선을 보였다. KM30은 1980년부터 기아기공이 M30을 국산화한 모델이다. 한국은 60mm와 81mm 박격포를 국산화하면서 무게를 줄이고 사거리를 늘리는 개량을 거쳤지만 KM30 4.2인치 박격포는 원형인 미국제 M30 박격포와 큰 차이가 없다. 어차피 차량 운반용이어서 경량화 등의 성능 개량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점이다. 서방 선진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4.2인치 박격포 대신 공산권의 기준이던 120mm로 눈을 돌렸다. 구경 차이는 불과 3mm지만 후자가 더욱 강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4.2인치 박격포는 호신 내부에 홈이 새겨진 강선포여서 단착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도 연사 속도가 떨어지고 각종 신형 스마트탄을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분명했다. 미국군이 1991년 4.2인치 대신 120mm로 교체한 것을 비롯 대부분의 서방 국가는 1990년대에 이미 박격포를 신형 120mm로 바꿨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벗어나 있었다. 생각은 간절했으나 박격포 자체는 물론 보유 포탄이 많기 때문이다.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한국 육군 보유 4.2인치 박격포만 1840문. 포탄 재고는 250만여 발이나 쌓여 있었다. 해마다 9천에서 1만 발을 훈련용으로 소진해도 282년치 물량에 해당된다. 군은 결국 막대한 물량의 기존 박격포와 재고 포탄을 감안해 계속 사용하되 기계화 부대만큼은 120mm 박격포로 바꾼다는 단언을 내렸다.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차선의 대안책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120mm 박격포는 개발에 착수한 2014년 3월 이후 5년 3개월 만에 개발 일정을 마쳤다. 성능은 세계 최인류급으로 알려졌다. 무엇이 바뀌나 표적 획득부터 방열, 보강 및 방위각 계산과 조준, 장전, 발사가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관측 장교를 포함한 관측반이 전자화한 기기를 사용해 표적의 좌표를 불러주면 사격 지휘 차량은 한 대씩 120mm 박격포를 탑재한 각 단차의 사격 정보를 알려준다.
사격 재원을 받은 박격포 운용병이 버튼을 누르면 사람의 손이 필요 없이 포가 자동적으로 표적을 향한다. 장갑차에 탑재했기에 포판 고정을 위해 땅을 팔 필요도 없다. 불러준 좌표를 입력하고 단추를 누르면 조준해서 발사까지 전자동으로 진행된다. 아직도 보병연대 직할로 운용되던 기존 4.2인치 박격포의 경우 초탄의 명중탄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트럭 탑재 이동과 하차와 포판 고정을 위해 땅을 깊게 파고 수동과 무전으로 사격 정보를 전달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어렵사리 발사한 초탄도 빗나가기 일수다. 사격 재원 수정을 거쳐 재사격을 실시, 3에서 5번째부터 명중탄이 나오면 사격 훈련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신형 120mm 박격포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초탄부터 명중탄이 나와야 정상이다. 명중률과 신뢰도 측면에서 신형 박격포의 전력 지수는 이전의 3에서 5배에 이른다. 보병 속의 포병 3가지 방향으로 변화구는 신형 120mm 박격포 배치는 다른 2가지 사안과 동시적으로 진행된다. 첫째, 신형 120mm 박격포는 기계화보병대대에 들어간다. K200A 원장갑차에 4.2인치 박격포를 탑재한 K242 자주박격포가 1차 교체 대상이다. 기존 K242 자주박격포에 탑재됐던 4.2인치 박격포는 보병부대로 이관될 예정이다. 둘째, 신형 박격포 배치는 105mm 자주 곡사포 배치와 맞물렸다. 보병연대 직할대로 보병대가 구성되고 구형 105mm 곡사포를 트럭에 탑재해 자주화한 K105HT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배치될 예정이다. 셋째, 기존 보병연대급 파기였던 4.2인치 박격포는 대대급 파기로 내려간다. 3가지 변화가 1에서 2년 시차를 두고 진행되면서 한국전쟁 이래 70년 가까이 고정됐던 한국 육군의 근접 지원 시스템도 근간부터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형 박격포 수량도 세계 6위 한국군의 박격포 보유 물량은 9형까지 포함하면 현재 세계 1위 수준이다. 미 육군은 신형 120mm 박격포를 약 1000을 약간 상회하는 물량을 운용 중이다. 이어 이스라엘이 400여문, 터키와 이라크가 약 300여문씩 120mm 박격포를 운용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박격포를 대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81mm 이하를 중심으로 구형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이 배치를 완료하면 이들 국가에 이어 신형 120mm 박격포 보유 수량으로 세계 6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K200 추가 생산 가능성도 군은 당초 K200 계열 장갑차를 창정기하면서 신형 120mm 박격포를 장착하면 수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보병 차량화 계획의 상당 부분을 K200 장갑차가 맡게 될 예정이어서 수량이 부족하다는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륜형 장갑차에 신형 박격포를 탑재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기계화부대에서 궤도형이 아닌 차륜형을 혼재한다는 데 거부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K200 장갑차를 신규 생산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으나 반론의 여지가 적지 않다. K200 장갑차의 가격 대비 성능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21세기의 기동전 요구 성능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예 보병 차량화를 위해 소형 전술 차량이나 차륜형 장갑차를 몰아주고 K200 장갑차를 기계화부대용으로 남겨두자는 의견과 이번 기회에 새로운 궤도형 장갑차를 개발할 때가 됐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한국 육군 보병의 허리를 갈아먹던 박격포 120mm 박격 자주포로 진화.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에게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90년대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병 각 대대마다 박격포가 배치되었던 것 알고 있을 텐데요. 이게 그 당시만 해도 훈련이나 행군 시 사람이 직접 운반했던 것입니다. 받침대나 포신 등을 분리해서 군장 위에 걸치거나 얻어서 운반을 했는데 무게가 상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군기 잡는다고
얼차례를 받을 때 이거 짊어지면 정말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지요. 또한 사격을 하려면 모든 것이 수동이라 설치나 포격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120mm 박격포가 자주포 형식의 박격포로 거듭났습니다. 조금은 지난 뉴스지만 사거리와 화력 등 기능이 크게 향상된 120mm 박격포 체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군은 기능이 대폭 향상된 박격포가 근접 화력 전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7일 2014년 3월부터 약 413억 원을 투자해 개발에 착수한 120mm 자주박격포가 시험 평가 결과 군의 요구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체계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화디펜스와 SNT중공업 등 4개 방위사업체와 100여 개의 중소협력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박격포는 주로 전방 지역에 배치돼 근접 전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근접 전투란 적과 마주보고 1에서 2km 내에서 치르는 전투를 의미한다. 현재 81mm나 4.2인치 박격포 등이 연대대급에서 전투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밀유도 폭탄과 미사일의 발달로 박격포는 한때 시대에 뒤떨어진 무기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박격포는 보병부대의 필수적인 무기라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베트남 정글에 주둔하던 미군은 베트콩이나 월민군의 기습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주둔하던 미군에게 항공기 폭격이나 중포의 지원 사격을 요청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화력 지원을 할 수 있는 박격포는 없어서는 안 될 무기였습니다. 박격포는 기계화 부대의 화력 지원에도 널리 쓰입니다.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계화 부대와 함께 이동하기 위해 81mm나 120mm 박격포를 장갑차에 탑재하는 형태입니다. 기계화 부대가 화력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며 우리 군도 K241A1 4.2인치 박격포 탑재 장갑차와 K281A1 81mm 박격포 탑재 장갑차를 운용 중입니다. 최근에는 박격포의 명중률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성항법 장치나 적외선 유도 장치를 장착, 포탄 한 발로 전차를 파괴하는 120mm 스마트 박격포탄이 그것입니다. 콘크리트 벙커 등 81mm 박격포로는 파괴가 쉽지 않은 표적이 늘어나고 노후한 4.2인치 박격포가 1990년대 이후 120mm 박격포로 대체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자동화 사격 지휘 체계를 갖춰 다른 무기와 연동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유사시 개별 포마다 구축된 독자적인 지휘 시스템으로 화력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포탄을 고정하기 위해 땅을 파고 수동으로 포를 설치해 무전기로 표적 정보를 받아 포탄을 발사하는 기존 4.2인치 박격포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포격이 가합니다. 기존 박격포 운용 인력도 줄어들어 미래 군구조 개편에 따른 부대 인력 감소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국산화율이 100%에 달해 개발에 참여한 4개 방산업체와 100여 개 중소협력업체 등을 비롯한 방산업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방사청은 밝혔습니다. 우리 군도 120mm 자주박격포 개발로 서구권 군대와 동일한 수준의 박격포 전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여기에 105mm 곡사포를 트럭에 탑재해 자주화한 K105HT도 전력화를 눈앞에 두고 있어 우리 군의 연대, 대대급 보병부대의 화력은 기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